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위켄드 에디션에는 주로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그 중요한 일을 조금 리뷰도 하고 깊게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은 살짝 터치도 하고 합니다. 위켄드 에디션에 맞게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새로운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늘 있는 위크엔드 에디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해드릴 이슈는 저는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될 그럴 부분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모로코 지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풀한 모로코 지진으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 넘어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1000명 이상이 숨졌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는 사상자 숫자가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그 구조 작업 아주 좀 세련된 장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구조 작업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로코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북아프리카죠. 바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과 연결돼 있는 그래서 모로코가 특히 이제 유엔에서 세계의 그 유적지로 지적을 한 그 올드 도시의 부분도 지금 좀 손상이 됐고요. 마라케시 지역이요. 바로 진앙지가 마라케시에서 한 44마일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점이랍니다. 그 애틀라스 산맥 그것도 이제 이게 모로코가 있고 옆에 뭐 알제리가 있고 조금 위에 이제 튀니지아가 있고 하는데 그 산맥이 쭉 세 나라에 걸쳐서 있지만 모로코 지역이 제일 이제 좀 고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하이 그 애틀라스 그 산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모로코 하면은 우리가 또 지난번에 축구할 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던 게 카사블랑카를 너무 잘하니까 카사블랑카가 수도야 하지만 카사블랑카가 수도는 아니고 카사블랑카의 위에 있는 그 라벳이 수도고 카사블랑카 그리고 이번에 그 지진이 발생한 마라케슈는 남쪽이죠. 모로코 그 전체적인 나라로 보면 중서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에서 일어나서 그런데 보통 이 지역에서 이 정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1960년도에 진도 5.8이었다고 하고 이번이 진도가 6.8이거든요. 19분 뒤에 4.9의 여진이 또 있었습니다. 123년 만에 가장 강한 진도랍니다. 1960년대 5.8로 그 당시에는 12,000명이 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현재로서는 한 1000명 이상이 숨졌고 수도와 지금 진앙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마라케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 라벳과 카사블랑카에서도 진도가 느껴졌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세계 그 문화 유산인 바로 이 지역에 특히 이제 메디나를 포함을 해서 그쪽 지역은 해서 그 마라케시에 있는 그 역사적인 아마 한국 분들도 그곳을 많이 가셨을 겁니다. 관광지니까 첨탑 있죠. 그 첨탑에도 제가 사진으로 보기는 꼭 안에서 먼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밖에서 들어가는 먼지가 다시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쿠트비아 모스크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이 그 첨탑 주변에도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왔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올드 시리이기 때문에 한 집이 무너지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 구호 활동 이제 막 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계 어느 지역에서 허리케인 또 뭐 폭우, 폭설, 뭐 산불, 지진 일어났다 하면은 최대 규모, 한 세기가 넘어서 만의 최대 규모.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은 지금부터 이제 분석이 되겠지만 제가 이런 때 항상 미국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연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이런 때 또 판결이 납니다. 판가름이. 지금 물론 이제 모로코 분들 더 많이 구조해야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가 있고 다 그렇지만 20개국 정상이 갔으니까는요. 그런데
거기서도 당장 모로코의 조의를 표하고 모로코에 미국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이 안전한가 또 모로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다 하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즉각 이 같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발표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도 어떠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도움을 주고 하지만 대통령이 즉시 보고받자마자 딱 그 대통령의 말로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만큼 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있던 그 나라가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득과 연관이 되던 되지 않던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이 돼 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G20 정상회담이 인도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우리 인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터키, 스페인 전부 스페인은 모로코와 가까우니까는요. 다 이제 이 나라를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의 지진도 또 지금 미국이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와서 특히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지진에 대한 그 지진대가 위험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더욱 또 관계 당국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가 또 며칠 서늘하다가 무척 더워서 저도 소매 반은 없고 반은 있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모로코 하면은 저는 카사블랑카가 모로코 험프리 보가트와 잉글리드 버그만 그 어렸을 때의 그 영화에 대한 느낌 때문에 모로코의 미로처럼 돼 있는 이런 것, 모로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리고 모로코도 독립한 게 사실은 1960년대 이전 195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모로코가 워낙에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고 이 문화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저도 이제 모로칸 스타일의 옷이 몇 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모로코 스타일의 원래 전통적인 모로코의 옷은 하나도 단추 없습니다. 지퍼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으로 만드는데 그 염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최고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면인데 실크처럼 실크는 약간의 번들거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고 스르르 미끄러지는 건데 면은 인간에게 너무 좋은 느낌을 주면서도 번득임은 없잖아요. 그러한 아름다운 옷과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로코 분들 더 많이 희생되지 않고 많은 그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단체, 개인별로 도움을 줘서 이번에 그 비극에서 빨리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에디션에서 어젯밤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그 모로코의 비극 뉴스고요. G20 정상회담은 당연히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총정리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해드려야지 되겠죠. 한국과도 연관이 깊은 이런 그 미팅입니다. 원래 이제 세계 경제, 정치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건데 처음에는 1999년 그때 아시아 재정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논의를 했죠. 그리고 다시 2008년, 2009년도에는 미국에도 금융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재무장관에서 정상회담급으로 올라간 거죠. G20, 세계의 20개국의 아주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런 국가 하면은 인구의 전체의 85%,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미팅인 겁니다. 지금 이 미팅이 없어져야 하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인구의 85%, 세계 경제의 85%, 무역 거래량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미팅이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존재의 이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G20 국가는 G7 국가의 12개 국가에 유럽연합이 포함되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어떻게 꼭 제 귀에는 그렇게 이상한 부분만 들립니다. G20를 말씀드리면서 약간 잘못 말씀드리는,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뭐 1년에 한 번 있는 G20니까 국가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되새겨 보겠습니다. G20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이죠. 그리고 12개국 중에서 러시아, 러시아는 뭐 유럽이기도 하고 아시아, 유라시아잖아요. 땅으로는 아시아 쪽에 훨씬 많죠. 70%. 그런데 인구로는 러시아도 모스크바 인근에만 한 70%가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유럽으로 볼 때 서쪽이니까 서유럽이라고 부르고, 땅으로는 아시아가 많고, 인구로는 뭐 비슷하거나 유럽이 더 많고, 별로 의미는 없죠. 시간대만 하더라도 그 러시아가 11개 지역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유럽 쪽에서. 그리고 제가 터키를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터키를 트리키에라고 부르지 않고 터키가 원하는 터키라고 영국식, 미국식 발음으로, 영어 발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중요한 국가와 세계 모든 중요한 언론은 트리키에라고 한국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터키가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던, 한국도 한국에서 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국가별로 거의 터키라고 부르기 때문에 터키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터키를 무슨 뭐라고 하면서 아무튼 다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터키도 마찬가지죠. 축구할 때는 유럽 쪽이지만 터키도 아시아 쪽에 훨씬 많이 속해 있죠. 그래서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그 경계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는 뭐 유럽에 훨씬 가깝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터키가 속하고, 유럽에 뭐 발칸반도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 땅 자체는 한 95% 아니면 95%에서 97% 정도는 터키는 그 아시아 쪽에 속하고요. 그러면 G7에 지금 터키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터키와 러시아가 들어갔어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고, 미국의 남쪽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들어가고, 그럼 하나가 남았을 것 같은데요. 사우스 아프리카가 남아있고, 유럽연합. 이렇게 G20 국가인 거고요. 보통 이제 그 20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합니다. 순별로. 그래서 이번에 인도가 됐는데, 당연히 그 해에 그 나라에서 치러지는 정상회담은 그 나라가 주체가 돼서 협의를 하지만 그 나라가 좀 발언권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의와 공정함 부에 있어서, 그리고 개발 국가들 좀 빚을 탕감을 해줄 땐 탕감해주고, 이게 세계은행을 통해서잖아요. 좀 작은 곳에서 세계은행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IMF와 조금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이제 세계은행을 개혁을 하면서 조금 키워가길 원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2천억 달러를 이제 여기에 기부를 하겠다 하면서, 중국만 보지 말고 우리 미국 쪽으로 와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로서는 이제 이 이슈를, 중국과는 사이가 나쁘니까 영토 분쟁 등으로, 그래서 시진핑도 안 가는 이유가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 대신에 러시아와는 또 묘한 입장이잖아요. 인도는 뭐 인도태평양 하면 미국 쪽에도 속했다가 뭐 러시아 쪽에도 워낙에 오래전부터 군수품 같은 것을, 오일 같은 것을 많이 수입해 왔으니까 그럭저럭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푸틴을 비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장국으로서. 이 G20 정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인 안보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한 나라를 비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해서 이제 이 G20에서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도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어정쩡한 입장이기도 하고요. 푸틴과 시진핑 안 옵니다. 시진핑 이유 말씀드렸고, 푸틴은 나라를 떠나면 전범으로 이제 체포가 될 수 있으니까 올 수가 없었고, 두 나라 다 외무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G10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다 가려버리더라. 녹색 천으로 해서 녹색 천 속에서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더 그 천의 높이가 높아 보여요.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하고 바깥에 이렇게 나오는, 제가 그 사진을 여러분들께 꽤 오랜 시간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가릴 것 가리고, 그리고 지금 델리에서 이 회담이 치러지고 있는데, 델리가 인도의 수도 물론 뉴델리 맞습니다. 뉴델리가 수도고, 뉴델리와 델리는 사실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뉴델리를 포함한 게 델리 속에서 뉴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뉴델리에 인도의 무슨 뭐 대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부처 가운데서 일부는 그곳에 있고, 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델리에서 지금 뭐 반세계화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빈민가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델리에 원숭이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 겁나게 할까봐 중간중간에 보면은 아주 작은 원숭이들도, 그 원숭이들 간의 싸움도 있고 하잖아요. 큰 원숭이 모형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나타내서 작은 원숭이들 출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MBS 무하메드 빈 살만,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어디였죠? 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국제적인 기간 산업, 중국의 신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중동을 거쳐서 인도까지, 이게 뭐 철로로 연결됐다가 또 물류, 이렇게 초고속 무슨 교통수단으로 연결되고, 물류 라인, 그러니까 물류 라인이면은 또 여기 초고속 인터넷도 포함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 에너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하는 기간 산업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푸틴에 대한 비난은 직접적으로는 피하는 것. 이게 지금까지 G20 정상회담입니다. 자, 미국으로 와서 위켄드 에디션을 하기 전에 제가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셔도 되겠죠? 여러분들께는 소리만 들려드리고 이렇게 저는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아침에 어제 제가 타이푸드 가운데서 좋아하는 타이푸드 톰얌쿰이거든요. 그 맑은 숲, 그리고 타이 아이스티 좋아하고요. 비엔나미즈 커피 좋아하고요. 비엔나미즈 커피 너무 진하니까 항상 비엔나미즈 커피를 사면은 거기에 해프로만 강도를 달라고 하고 얼음을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먹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타이푸드를 먹었는데요. 이제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었는데 좀 배고팠을 때 먹었는가 봅니다. 생전 물 그다지 안 마시는데 물이 먹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타이푸드를 먹은 이유는, 어제 제가 가끔 커뮤니티란에 뭐 일상에서의 일이라든가,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커뮤니티란에 누구나 다 살면서 생각, 느낌, 어머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의 커뮤니티 라인에 좀 앞으로는 그런 느낌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새벽에 제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부엌 싱크에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연히 이제 플러머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일단 출근부터 하고 보자 하고 방송을 끝내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에 아침 10시에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서 플러머 부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집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파이프라인 청소가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그 청소를 할 때 그 파이프에 뭐 압력 같은 거를 맞춰놔야지 되는데 그 압력이 거의 0으로 돼 있었대요. 뭐 3점 몇이어야지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클린업을 하고 난 뒤에 저희 집으로 아침에 띵크해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전에 몇 번은 그 나뭇잎 같은 게 띵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뭇잎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돼서 집에 와서 보니까 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싱크가, 그러니까 백업 되는 거죠. 역류되는 거죠. 해서 이제 두 분의
이제 그 플러머, 아주 젊고 깔끔하고 하는 플러머가 와서 너무 잘해주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파이프라인도 갈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일을 해주셨으니까 보통 때 한 분이 오는데 왜 두 분이 오냐고 하니까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인턴 하다가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꾸만 이걸 실내와 실외를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팁을 조금 미리 드려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니어 분께 봉투에 넣어서 팁을 드리면서 그리고는 이제 바깥에서 뭐 어떻게 뭐 회사와 또 연결을 해서 파이프를 갈아야지 되니까 에스티메이트 등등을 얘기를 하는 그 과정,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은 동생은 실내, 형은 실외에 있다가 바이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운해서 바깥으로 나갔죠. 바깥으로 나갔더니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배웅하고 하는 상황에서 너무 뭐 좋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전혀 닮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 그러느냐고 했더니 저보고 코리안이에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코리안이래요. 코리안 아니거든요. 영도 아니거든요. 얼굴로는. 그래서 제가 엄마 사이드, 아빠 사이드 했더니 아빠가 킴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 회사 다니지 말고 차려라. 플러밍 회사를 차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이 가기 전까지는 왜 나에게 코리안이냐고 물어봤을까 하는 것으로 내 생긴 모습이 코리안이어서 코리안이라고 물어봤는가 보다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팁을 드릴 때 그 종이를 그냥 하얀 종이는 좋기는 하지만 아까우니까 이제 이면지, 저는 요즘은 거의 종이를 안 씁니다. 방송하실 때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컴퓨터로 다 하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종이를 안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 썼었던 종이들이 있잖아요. 프린트아웃 했던 거. 제가 팁을 접을 때 보니까 거기에 노스코리아라고 써 있었거든요.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아마 노스코리아라는 그 기사였거든요. 기사를 이제 뒤에는 하얀 면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돈을 싸서 팁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노스코리아라는 것을 보면서 그 두 형제도 그냥 반가웠던 것 같아요. 아빠의 노스, 사우스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코리아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플러머가 다 갔어요. 가고 나니까 부엌 싱크였잖아요. 부엌 싱크가 지금 그걸 고치고 뭐 청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당장 밥을 해 먹는다는 게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니다 하고 저는 정말 음식 시키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 먹는 게 훨씬 편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하는데 제가 타이푸드를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못 먹고 오늘 아침에 톰양꿍이랑 타이푸드 먹고 나니까 이렇게 물이 마시고 싶어서 이 얘기 괜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친구니까 다시 한 모금 마시고요. 자, 미국의 이번 주에 위켄드 에디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보다도 6%포인트나 지지율이 낮습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면 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말에 사퇴해도 나는 놀라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 생산 감축을 계속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 대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총기 살 때에 솔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달 말에 기소가 될 예정이고 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왜 본인이 경험도 없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가? 바이든이라는 라스트 네임 때문에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 그 부분이 더 클 겁니다. 그건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고 현재 당시에 부통령이었고 지금의 대통령의
또다시 재선에 나가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그건 충분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탄핵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는가.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공화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하고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91개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줄줄이 있고 민사소송도 말도 못하게 많고 이게 훨씬 심각한 범죄고 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과 헌터 바이든을 비교하기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이건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거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케이스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그들의 they said, he said이지 그냥 they said, he said를 뺀 나머지는 said,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터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벌 때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를 이용했거나 아버지도 알았거나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게 아버지가 알았다 도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드라마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 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는 것은, 그래서 공화당 상원에서는 시간 낭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공화당인데도 이걸 가지고 탄핵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화당 정치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그러나 바이든의 입지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 트럼프의 입지입니다. 트럼프의 입지는,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정헌법 14조 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이미 소송에 들어간 개인이 있고 여러 주에서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했던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최고 형량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프라우드 보이즈를 만든 엔리크 타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22년 선고입니다. 구형이 아니라. 구형은 검사는 3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서, 그리고 이 애니크 타리오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러 기 같은 것이 걸려 있는 워싱턴의 유명한 그 흑인 교회에서 그것을 떼내고 해서 워싱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에서 지원을 했고 그 전에 다 기획을 했다 해서 2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일에 연설하고 저기로 가라, 나도 가겠다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재판도 있잖아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국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담하는 사람을 도왔다던가 연루가 되면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남북전쟁 이후에 그 여러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할 이슈입니다. 그 밖에도 루디 줄리안이 여러 가지 그 본인과 관련해서 걸려있는 재판, 트럼프와 루디 전부. 여기에 돈도 대줘야 되니까 기금 모금도 해야지 되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피러 나바로라는 무역 자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등등. 그리고 일부 측근은 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등을 돌리고 있네요. 이 얘긴 검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보니까 조지아주 케이스도 린지 그레이엄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플린 전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조지아주의 2명 전에 의원이었던 사람, 이 2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들도 기소하라고 조지아주의 대배심은 권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의 이제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괜히 딱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도 유죄 판결이 나올 만하다고 확신을 하는 검사 입장에서 그런 사람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도 이런 면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좋지 않은 입지에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니키 헤일리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겨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점에서 뭘 느끼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한다잖아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너무 부정직해. 분열을 일삼는 인물이야. 바이든 너무 나이도 많은데다가 뭐 나이 때문에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지 되고요. 자, 관련된 시사만평을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을 가리키고 있네요.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입을 가리키고 있는데, 야,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이 뭐라고 부르죠? 거기에 앉혀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And I shall call him 스케이님이 내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조금 마른 미라고 불러야지 되겠구나. 입을 가리키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두 사람 다. 비벡 라마스와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너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비벡 라마스와미는 아니 하버드까지 나오고 38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가당치도 않은 말을 이끌어내서 말만 하면 이슈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도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벡 라마스와미가 인기가 있건 니키 헤일리가 인기가 있건 물론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으로선 딱 떠오르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이거 패스트 아닌가요? 저 뒤에는 America's Mayor, 한때 미국의 시장이라고 불렸던 사람 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9.11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그 전에는 검사였고 막 마피아 갱단 많이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됐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What happened to me in the future? 나에게 시장이면서 막 차 타고 다니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의 미래에는 하고 오른편에 있네요. 야, 이 뭐 헤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Please help me lawyer to feed. 너무 많이 소송에 걸려 있으니까 뭐 투표기계 회사, 도미니언, 그리고 뭐 선거 관리, 모녀, 요원, 조지아주 막 이 사람들이 뭐 저 가짜로 투표를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아직도 믿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거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송 걸리고 지고 명예훼손 걸리고 아직도 걸려 있는 것 많고 하니까 트럼프가 며칠 전에 한 접시에 10만 달러 되는 법률 비용 마련해 줬잖아요. 또 해준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me in the future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선거와는 관련 없는 건데요. 선생님이 미국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에 앉기도 합니다. 대통령들도 그래요. What is this building? 이게 무슨 빌딩이죠? 여러분 보시면 전부 아시지 않으세요? 국회의사당이잖아요. 했더니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듭니다. It's a nursing home. 나이 드신 분들 돌봐드리는 집이네요. 양로원이네요. nursinghome이네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연방 상원에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많은 걸 가리키는 거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 한 사람, 다이언 파인스타인 90세, 미치 매코넬 81세, 이 밖에도 많습니다. 평균 나이가 68세니까요. 80대도 여러 명, 70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바꿔봐야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이 미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마스크 쓰는 것을 더 이상 의무화하기가 힘들거든요. 정치적으로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쨌든 그 질병통제국 CDC가 마스크 쓰는 것을 권장은 합니다. 의무화는 하진 않지만 왼편에 보면은 새로운 코비드 변이가 있어서
you know what?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딱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당락이잖아요. 민주당입니다. 오른편에서 more made in Poland. 우편 투표를 더 많이 하니까 우리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편 투표 자체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때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LA 한인타운에서도 개표 방송을 한 뭐 한인 언론들도 많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날 개표 방송 마지막으로 하고 끝난 사람이거든요. 이 선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당일 현장에 나와서 한 투표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지역에 따라서는, 또 우편 투표의 개봉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가 개봉되고 나면은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므로, 저는 이 순간에 누가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 방송을 오늘 선거 특별 개표 방송 끝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뭐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트럼프 유리라고 결론을 내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편 투표잖아요. 공화당이 그리고 나니까 아니 어떻게 하룻밤에 뒤집힐 수가 있어. 우편에 다 뒤집힌다고? 그거 다 조작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공화당이 우편 투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화당은 다 줄 서서 현장 투표를 했고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한 겁니다. 편안하게. 그럼 현장은 당일에 못 가면은 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새로운 변종이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좋다 하는 이런 그 시사만평입니다. 왼편에는 노스코리아가 포탄을 막 대주고 있네요.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있어요. 오른편에는 러시아 손을 딱 잡습니다. 아마 북미 정상회의도 G20 정상회의와 맞물려 있으니까 제가 월요일에 방송을 할 때쯤 되면은 클리어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 시사만평과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전쟁 게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에서 싫어했었던 얘기잖아요. 왼편 위에 보면 스타링크라는 아주 기존의 인터넷을 많이 보완한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간 시설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그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회사잖아요. 스타링크가. 근데 딱 끕니다. 일론 머스크 개인이. 이게 바로 한 억만장자가 한 나라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해서 그 나라의 적을 도울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이 있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 온라인망부터 딱 뚫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있으면서 이 스타링크가 딱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스타링크를 몰랐던 사람까지 다 스타링크라는 것을 그 시스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알고 일반 사람들은 뭐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만 많이 알게 됐어. 홍보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2022년 2월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니까 올 여름만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관련 장관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혈액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간 산업이 다시 살아났고 비행기가 뜨고 드론이 뜨고 등등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고마워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이 크림반도 2014년도에 러시아에 뺏긴 그곳에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공격해야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그곳까지 확대해달라. 우크라이나 이 육로 이쪽에서 크림반도 그 아래쪽까지 확대해달라 했을 때 say no 했습니다. 그리고는 끊어버렸어요. 크림반도 가까이 뭐 100km 그 인근까지는 아무것도 접속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띄웠다가 러시아 함대의 모를 망가뜨리려고 그 드론이 그냥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그 뒤에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에 그런 함대가 있었기 때문에 칼리브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손이 폭로를 한 거죠. 말하자면 9월 12일에 이제 책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폭로인 것인지 또 이 일론 머스크랑 다 합의하에 한 말인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랬다고 인정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엔지니어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100km 안에는 절대로 아무런 스타링크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냥 드론이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랬었다. 인정을 하고 나는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전쟁이 긴장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하고 1억 명 이상인 본인의 팔로워들에게 쫙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러시아 도와줬다고 굉장히 일론 머스크를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쪽은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죠. 일론 머스크가 글쎄요, 러시아 쪽과 연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그 러시아 총리였고 대통령 잠시 푸틴의 뭐 임기 제한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푸틴 대신 바지 대통령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뭐 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정말 온전한 정신이다. 백장에 있는 사람이다. 러시아 너무 좋아하죠. 여기에 대해서 커멘테이터들은 물론 미국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더 무서웠던 것은 이 같은 폭격을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게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도 아니고 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 그냥 돈 많은 부자잖아요. 업계에 있는 한 명의 억만장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거 국방에 관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 관한 건데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통신 산업, 스타링크 모든 곳에서 지금 지배력이 장악력이 돼버렸습니다. 권력이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오지? 다 상호 연관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 이상의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일론 머스크 손에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아주 진중하고 말도 얌전히 좀 신중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섭고요. 역시 이게 9월 12일에 전기가 나오니까 오늘이 9월 9일 맞죠? 10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애플 아이폰 15도 발표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문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제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뭐 엄마도 만나고 식구들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기고 여러분들 이 위켄드 에디션 보실 동안에 그리고 나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